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느 여성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할머니는 올해 87살의 애니 리라고 합니다. 1933년 3월 24일 아일랜드의 뉴캐슬 웨스트라는 곳에서 정육점을 하는 부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아일랜드의 여성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 보내져서 교육을 받습니다. 기숙학원 같은 개념인데요. 애니도 두 언니들과 같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수녀원에 들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8살이 돼서 수녀원을 나온 애니는 간호사가 됐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23살엔 영국에 건너가 정착했고 4년 뒤엔 결혼을 합니다. 아들과 딸을 낳아요. 이름은 제인과 케빈이라고 합니다. 애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였어요. 이웃과 회사 동료들에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진에 보이는 대로 할머니가 됐는데요. 사람들은 애니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걱정거리 없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인다는 건 실제로 행복하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실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애니 할머니가 70살이 되던 해인 2003년 12월 24일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의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었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됩니다. 손자와 손녀들이 모두 잠에 든 늦은 시간, 할머니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죠. 애니 할머니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지난 50년간 감춰두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애니 할머니가 오랫동안 감춰두고 있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동안 왜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애니 할머니는 영국에 이주한 뒤 1959년과 1984년에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식들이 첫 번째 남편과 낳은 케빈과 제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자식과 남편들도 모르고 있던 또 한 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앤son이라 그래요. 50년 전 애니 할머니가 낳은 첫 번째 아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애니 할머니가 19살이었던 1952년 아일랜드에서 벌어졌습니다. 18살이 되면서 수녀원을 나온 애니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병원 근처에 우체국 직원이었던 남성 존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금방 가까워졌고 어느 날 애니가 아이를 갖게 돼요. 속도 위반한 거죠. 존은 사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자 가족이 수녀원에서 교육받고 자라놓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며 애니를 타락한 여성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애니의 아빠가 가장 심하게 대했습니다.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집과 멀리 떨어진 로스크리아라는 지역에 숀 로스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숀 로스 수도원은 가톨릭 수녀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1932년부터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도착한 애니는 수녀들의 안내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겐 버림받았지만 여기서 아이를 낳고 잘 길러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숀 로스 수도원은 미혼모의 집 외에도 또 하나의 시설을 운영했는데 막달레나 수녀원이라고 불리는 세탁소였어요. 이곳은 각종 군부대나 호텔, 정부시설 등에서 오는 다양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곳이고 수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 10곳이 넘는 지점까지 두는 꽤 큰 사업이었어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겐 신뢰도가 꽤 높을 것이고 사회 공헌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사실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수녀원이라기보다
강제 수용소에 더 가까울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인권 유린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이런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에겐 앤선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애니는 좋은 아내가 되진 못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막달레나 수녀원엔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수용돼 있었어요. 대부분 19살이던 애니와 비슷한 18에서 22살 사이의 또래 여성들이었죠. 막달레나 수녀원은 18세기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주로 매춘 여성들을 모아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매춘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애니와 같은 미혼모거나 부모 몰래 남자를 만난 여성,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심지어 얼굴이 너무 이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이유로 끌려온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여성들을 데려오게 된 계기는 세탁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10개가 넘는 지점이 생기면서 이 매춘 여성들로만은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노동력 유입을 위해 수도원이 택한 방법은 조금이라도 성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학생들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동네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보내지는 경우들이었죠. 이렇게 막달레나 수녀원에 모인 여성들은 수녀들로부터 타락한 여성들이라 불렸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주겠다며 종교시설로 데려와 놓고 누구보다 막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타락한 여성들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씻기 위해 빨래를 해야 된다면서 여성들을 세탁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바깥 외출은 당연히 허락되지 않았고 쉬는 시간이나 휴일도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세탁물을 빨고 말리고 다리고 접어야 됐죠. 이때는 세탁기나 온수시설이 없습니다. 찬물로 다 맨손 빨래를 해야 돼요. 한겨울에 12시간씩 손빨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하루 한 번 제공됩니다. 삶은 감자 한 알이 전부였어요. 이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은 채로 강제 노동을 하는 날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군대가 남자들끼리 모여있지만 성추행과 폭행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아닌데 갇힌 상태로 욕구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동성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녀원도 여성들끼리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수녀들이 이 일하는 여성들 몇 명을 방으로 불러요. 그리고 옷을 벗긴 뒤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몸매가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동의 없이 만지기도 하고요. 성추행과 성희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일부 신부들이 남자들이 수녀원에 와서 성폭행하기도 했어요. 아마 수녀원에서 뭐 예산이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 성상납도 이런 식으로 해왔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죄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반항하거나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라면서 수녀들에게 몇 시간씩 채찍질을 당했거든요. 16살이던 여학생 한 명이 한 번은 배가 고파서 수녀 방에 있던 사탕 하나를 훔쳐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들켜요. 그날 여러 명의 수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고 온몸이 묶인 채로 3일간 어두운 방에 물 한 모금 없이 갇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막달레나 수녀원은 각종 호텔이나 군부대, 정부시설 등에서 세탁물을 받아 빨래를 해주는 사업체죠. 일을 맡겼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막달레나 수녀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수녀원은 이 자신들의 직원처럼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겠죠. 그런데 한 명도 이 세탁 노동을 하는 여성 중에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전부 무보수로 일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탁 사업으로 번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수녀회가 모두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인건비가 한 푼도 들지 않는 빨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 이 수녀회는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과 여러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사실 막달레나 수녀원의 주 수입원은 세탁 사업이 아니에요.
더 큰 돈을 버는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돈을 받고 해외에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애니가 들어간 숀 로스 수도원은 미혼모를 위한 시설과 빨래를 하는 막달레나 수녀원이 같이 운영되는 곳이죠. 애니와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들이 많았는데 수녀회는 이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돌봤고요. 아이 엄마들은 막달레나 수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빨래를 했죠. 엄마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1시간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겠죠. 하지만 수녀회는 이 시간도 뺐습니다. 엄마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는 거죠. 애니의 아들인 앤서니도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애니는 자신의 아들이 언제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모른 채 일하다가 주어진 1시간 동안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자기 아들이 없어졌어요. 수녀회에서 앤서니를 돈 받고 해외 입양기관에 보낸 겁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고 아이와 무사히 나가려고 했던 수녀원에서는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뺏긴 엄마들은 당연히 제정신으로 지낼 수 없겠죠. 그럴 때마다 수녀들이 한 말은 너희들이 쾌락을 즐긴 죄의 대가니까 참으라면서 이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마저 죄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애니는 이렇게 자기의 첫 아이인 앤서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수녀회가 입양 보낸 아이들의 숫자는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해외 입양인데다가 제대로 된 서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었으면 이게 진작 증거가 돼서 사건이 드러났었겠죠.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그냥 어느 날 손님이 오면은 돈 받고 아이들을 보내온 거예요. 엄마들이 늦게라도 자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녀원을 벗어나는 방법은 2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거나 죽는 거죠. 애니는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약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세탁물을 맡기러 온 군인의 도움을 받아 몰래 탈출합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고 탈출에 성공한 애니는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애니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탈출에 실패했거든요. 탈출하다 붙잡힌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수녀들에게 폭행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각종 기계들이 발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탁기가 등장했죠. 자연스럽게 막달레나 수녀원의 세탁 사업은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25일 더블린에 있는 수녀회 소속의 숀 맥더모트 수도원을 마지막으로 막달레나 수녀원의 세탁소는 문을 닫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요, 내용도 그렇지만 피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919년부터 문을 닫던 1996년까지 이곳에는 약 3만 명의 여성들이 갇혀 있었고 10,000명의 아이들이 엄마 모르게 강제 입양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되고 관련 서류도 없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 나서려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2003년 12월 24일 70살이 된 애니 할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꺼낸 얘기는 오래전에 자신이 겪은 이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아일랜드의 사람들도 막달레나 수녀원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과 세탁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러다 1993년에 아주 특이한 계기로 막달레나 수녀원의 비밀이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1993년 수녀회는 수도원 운영 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녀회가 보유하고 있던 수도원의 토지 일부를 매각합니다. 그러자 이 토지를 산 곳에서 개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사 도중에 땅 밑에서 155구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모두 여성과 아이의 시신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게 큰 뉴스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지 개발 사업자와 수녀회가 시신들을 화장하고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죠. 토지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건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럼 토지 사업이 중단되죠. 무조건 손해만 봐요. 땅은 샀는데 이걸로 돈을 만들지 못하니까. 수녀회 입장에서는 범죄가 드러날 테니까 숨겨야 되고요. 둘이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1996년 마지막 남은 막달레나 수녀원이 문을 닫자
수용됐던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겪었던 성적, 심리적, 신체적인 학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뒤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알려지자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2002년에 개봉해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대상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막달레나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이 영화로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계기가 됐어요. 2003년에 아일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여러 인권단체와 카톨릭 단체까지 나서면서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완전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의 이 수녀회는 영화가 과장됐다면서 정부가 요구한 피해자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수녀원 폐쇄도 거부합니다. 일부 관련자들은 오갈 곳 없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녀회가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들여왔기 때문에 수녀회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교황청이 직접 나서자 그제서야 수녀회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명령한 그 피해자 보상금 중 절반도 안 되는 200만 유로만 지급했고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사실 이들이 보상금을 줘도 되는 충분한 돈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보상금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을 빨래를 시키면서 번 돈으로 수녀회가 부동산을 구매했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녀회는요, 수십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재벌 그룹처럼 형성되어 있죠. 2013년 2월에 열린 의회에서 당시 아일랜드 총리입니다. 엔다 켄이라고 하는데,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이 아일랜드의 수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거죠.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을 보면은 갑자기 동성 결혼을 허용하거나 낙태죄 폐지 등의 진보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아일랜드 국민들이 이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으로 종교와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실망이나 좀 분노를 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와 영국에게 800년간 지배를 당했던 나라기도 해요. 이 기간의 상당 부분이 수탈의 역사들입니다. 아일랜드 수녀원의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라는 역사와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도 사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에 숨은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막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도요, 반성하지 않고 처벌할 방법도 지금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미제죠. 이들이 지금 자본까지 가졌고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됐어요. 안타까운 사건인 거죠. 예,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순서에는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사건은 십자가 뒤에 숨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 약자들을 착취한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 애니 할머니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미국 공화당 최고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마이클 헤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애니 리 할머니가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앤서니 리예요. 앤서니는 아일랜드 수녀회가 미국으로 입양 보낸 10,000명의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앤서니는 메리라는 여자아이와 미국 중산층 가정집에 입양되면서 마이클 헤스라는 새 이름을 가졌어요. 메리도 앤서니와 같은 수도원 출신이고요. 메리 엄마도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빨래하던 미혼모 중 한 명입니다. 마이클은 양아버지와 새 형들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양어머니가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돼서 워싱턴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변호사가 됐죠. 마이클은 자신이 아일랜드 수녀회에서 입양 보내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성인이 된 후 총 3번에 걸쳐서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아일랜드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이 애니 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동안의 범죄 사실이. 마이클 말고도 많은 미혼모들과 입양된 아이들이 수녀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찾고 싶어 했는데 수녀회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들은 입양 관련 서류가 수도원 화재로 소실됐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녀들이 일부러 자료를 다 태웠던 겁니다. 애니 할머니가 50년 동안 아들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마이클도 평생 친엄마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둘이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43살에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애니 할머니가 마이클을 찾았을 때는 이미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뒤였어요. 마이클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데다가 법률자문위원으로 미국 공화당에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이 사실을 좀 오랫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난 곳은요, 애니가 아들과 강제로 헤어졌던 그 수녀원 자리였습니다. 마이클이 죽기 전에 자기를 고향인 아일랜드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었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자 엄마와 떨어졌던 그 숀 로스 수도원 자리에 묻힌 겁니다. 이 사진 장소예요. 그리고 이거는 애니 할머니입니다. 아들 묘비에서 찍은 사진이죠. 유일하게 같이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수녀회가 마이클에게 애니 리에 대한 정보를 줬었다면은 살아서 만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래도 또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 다음은 영화 소개입니다.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2013년 12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4월 10일에 개봉했어요. 필로미나의 기적은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생존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 리 할머니의 풀네임이 애니 필로니마 리예요. 이름을 딴 영화 제목인 거죠.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하면은 마틴이라는 기자가 우연히 필로미나 할머니의 딸을 만납니다. 딸이 자기 어머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돼요. 마틴은 필로미나 할머니를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겪은 일과 강제로 아들을 잃어버렸던 사정을 듣고 이게 특종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으로 앤서니를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필로미나 할머니랑 마틴이 50년 전에 입양된 앤서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좀 되게 잔잔한 느낌, 뭐 따뜻한 느낌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잔잔하다고 해서 주제가 가벼운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그 수녀원에서 회상씬들이 나와요. 과거 기억들이.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일어난 여성노동 착취와 인권 억압,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수녀회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할머니가 직접 아들을 찾으려고 미국에 가는데 사실은 가지 않아요. 아들을 찾는 과정은 각색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그 수녀회의 이야기들은 사실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막달레나 시스터즈와 생존자인 애니 필로미나 리의 실제 이야기 필로미나의 기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